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정권,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를 통해서 지금 과거의 어떤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한 것처럼 지금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소탕될 것이고, 그것에서 먼저 그 전에 사실은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 저지르는 걸 포기했었다면은 어쩌면 국내에서 끝날 문제가 이제 이번 부정선거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국제범죄자들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국제범죄자들이 된 사람들 중에 먼저 자수하면은 목숨은 살 것이고, 이거 계속 버티면은 이거 굉장히 참혹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쫓기는 건 쟤네들이에요. 네. 쫓기는 건 쟤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쟤네들이 뭐 별의별 수를 다 써가지고 지금 막 정상적으로 행해졌던 것들도 다 막 이렇게 죄로 막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조차도 이런 것을 분별 못하고, 오늘날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걸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맨날 그 저 타짜 이런 데 보면 밑장빼기라 그러죠. 근데 자기 눈만 막 되게 신뢰하면서, 근데 그렇잖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예. 싹 뺐는데 자기는 보지 못했다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다 기술자들이 그걸 했는데, 예. 근데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온갖 기술을 다 썼는데 그걸 다 제대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증거들이 다 사실은 남아 있고요. 제가 지지난주 한 3주 전쯤인가 제가 여기 세계 선교기도에 나누면서 그 선거인 명부 이런 그거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거 그거 한번 나눠 드렸었잖아요. 그거 지금 수사 들어갔어요. 지금 그거 잘못 관리한 거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하나씩 지금 꼬투리가 하나씩 예, 잡히고 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재구속되셨죠 지금. 지난 지난 겨울에 구속되셨다가 52일 만에 이제 구속 취소돼서 이제 석방되셨는데, 그러고서 124일 지났는데 또 재구속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말도 안 되죠. 왜 재구속을 하고, 완전 이거는 죽이겠다 덤비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바로 세우겠다 한 건데 부정선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여든 야든 이거는 부정선거를 하는 자는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선거를 사실 그거를 이렇게 수사를 선관위가 전혀 협조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 철옹성처럼 자기네들은 그거를 꽉 막고 있으니까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누가 뭐 총을 들이대는 거를 막 위협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상은 보니까 그 의원이라는 여자 의원이 총을 자기가 잡고서는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 총기 뺏기면은 영창 가거든요. 나 달라고 그러는 거가 오히려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뭐 군인이 뭐 위협하는 거를 뭐 용감하게 뭐 여의원이 막았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각색된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이제 그 거짓이 판을 치고 홍수를 이루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건데, 그거 가지고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거를 내란이라고 몰다. 그럼 내란은 뭐에 대한 내란입니까? 그럼 그동안에 사실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인데, 그럼 다른 최고 권력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의회 내란이었죠, 의회 내란. 거짓 의원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한 그 내란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부정한 것을 드러내려는, 밝혀내려는 그 정당한 계엄을 한 이 대통령을 수감을 시키고 내란범으로 몰고 이렇게 한 것이 이 악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구속을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이 계엄 해제가 됐는데, 계엄 해제가 결의돼서 계엄 해제를 선포를 해서 사실은 그 다음에는 그 진상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검찰에서, 경찰에서,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단이 짠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이 대통령 그 주변에 사람들을 싹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은 언제든지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경찰청장이,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그 전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면은 경찰에서 1, 2위거든요. 근데 경찰청장 1, 2위를 4, 5위가 잡아버렸어요. 이게 내란인 거거든요, 사실. 그걸 누가 사실 지시를 했냐는 거죠. 지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움직였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다른 외곽에서 지시를 했다는 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내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세력에 의해서 구속을 한번 당하셨다가 구속 취소가, 정상적인 그 재판관이 한 명은 있어가지고 구속 취소가 됐었는데, 그 124일 만에 또 구속돼가지고 이제 구속 적부심을 이제 지금 신청하셨죠. 그래서 구속 적부심이 오늘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한 6시간을 그 심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고서 아마 오늘 밤이나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구속 적부심 기각 구속 상태 유지라고 나오네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쟤네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게임 자체가. 지금 구속을 하던 뭐 풀려 있던 그게 사실 전체 결과에는 영향이 미쳐지지 않아요. 근데 구속을 해놓으면은 이제 대통령이 힘드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좀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구속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지금 화를 쌓고 있는, 지금 이 모스탄 대사가 오셨죠. 그 국제 형사사법 그 특임 대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딱 인권 이런 거 인권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거 다루는 그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원래 7월 14일 날 월요일 날 들어오시는 건 예정돼 있었고, 그 앞서서 이제 재구속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니까 이제 구치소에 이제 면회를 가는 거를 신청해 가지고 원래 7월 16일 날 10분 동안 면회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특검에서 막아 가지고 면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훨씬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편지 가운데 정확한 그 문제의 본질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 모스탄 대사가 입국을 했는데 중국인이 실탄이 있는 총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거 지금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데 얘네가 또 덮으려고 할 거죠. 근데 어쨌든 밝혀질 수뿐이 없게 됩니다. 결국엔. 지금 모스탄 대사를 위협하고 심지어 뭐 죽이려고 한 것까지. 그래서 모스탄 대사는 근데 담대하게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편지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한번 다음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요거 나오거든요. 인천공항에 이렇게 환영 인파예요. 우리 애국가에서부터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뜯어먹으려고 그 하나님한테 혼나죠. 이제 불벼락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그 모스탄에 대해서 이 네이버에 이렇게 그 어떤 특정 뉴스들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모으잖아요. 네이버가. 거기에 제목을 부정선거 음모론 모스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이버가 이런 짓 하고 지금 이 거짓 정권에 네이버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그 전에 다음이 완전 좌파의 성지였는데 이제 네이버도 막 못지 않아요. 근데 결국 줄 잘못 써가지고 나중에 큰 후회하게 됩니다. 줄은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써야죠.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의 것들은 다 한정돼 있고 이제 무너지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 뭐 이렇게 모스탄을 음모론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그대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 금지는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모스탄에 옥중 편지 보냈다. 이렇게 그냥 제목을 잡은 그런 신문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신문 따라서 어떤 데는 굉장히 악랄하게 그렇게 제목들을 뭐 음모론자의 말 뭐 그러면서 하고 여기 뭐 오마이뉴스 대단한 음모론에 앞서가는데 아닌가? 경향신문 뭐 부정선거론 모스탄 만남 불발 뭐 이렇게 그리고 한겨레 망상 빠진 윤석열 모스탄 함께 감옥 살라 뭐 이상한 이런 그런 제목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좀 모아서 제목을 부정선거 음모론 모스탄. 왜 음모론자라고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면 음모론이라 그래요. 아직 이거를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조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당연히 선거에서 이상 현상이 있으면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선거는 그런 이상 현상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상 현상이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된 걸 지적했다고 음모론자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전에 이렇게 관내 사전 투표지 이렇게 봉투 안에 이미 1번에 기표된 그 투표지가 있었던 거 그거 이의 제기했더니 그 사람이 자작극 벌인 거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몰았었어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 자작극 아니고 성관이 실수다. 이렇게 나왔는데 성관이가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냥 유감이다. 그런 성관이가 무슨 공정을 말합니까? 그리고 채용 비리가 수없이 나왔고, 그런 성관이가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런 성관이는 믿고 수많은 잘못된 그런 현상들은 다 무시한다? 그런 사람들은 공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아니면은 이제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참,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학력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거든요. 그래 IQ 테스트 하면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멍청해질까 모르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모스탄 전 대사는 또 이봉규 TV에도 출동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구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우파 유튜버로 유명한 이봉규 TV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전 대사는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봉규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 전 대사의 고백에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근데 탄 전 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기대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탄 전 대사는 총기 사건이나 명예훼손 고발 등의 압력, 압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면서 하나님한테서 힘을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에 과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이 대표가 계속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요. 한 전 대사가 이 관세 통보 서한 문제를 먼저 꺼냅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한테도 50%의 관세부가 통보하지 않았느냐. 브라질과 한국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 내게는 놀랍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브라질에 그렇게 한 것처럼 한국에도 무엇인가 관세를 통한 압박, 트럼프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탄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거기에는 한국도 관련이 돼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항공 얘기 아주 딱 꺼냈습니다. 오늘 이봉규 TV에 나와가지고요. 대한항공의 애리조나행 항공편이 부정선거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서 또 탄 전 대사는 만약 부정선거 조사를 확대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외국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제 부정선거의 중심이 바로 한국에 있다. 그게 A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해체한 USAID, 국제개발처죠. USAID가 A웹과 NEC,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A웹과 NEC에 자금을 대줬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합법적인 법적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왜냐하면 미국 자금이 이 NEC, 중앙선관위하고 그다음에 A웹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자금이, 미국은 그걸 조사할 권리가 있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한 대사가 오늘 이봉규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호 수호 조약에는 사이버 공격이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도 지금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고 있죠. 한미 상호 수호 조약에 보면은 제3조 조항에서 상대방이 침략을 당할 경우에 다른 상대방은 의무적으로 그 침략에 맞서서 방어에 수호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침략의 범위가 군사적인 물리적 침략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전쟁과 우주 전쟁까지 포함하자라는 내용이 2024년 10월 달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호 조약의 내용이 그때 수정이 됐는데 바로 그 이야기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달에 2024년 10월 달에 이 내용을 수정을 하고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계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순서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탄 전 대사는 한국 백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서 한국 국민들이 3.5%만 일어나서 이것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 선거 무효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 3.5%가 일어서서 한다면 그러면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3.5%면은 지금 현재 한국 수준으로 보면 170만 명의 국민이다. 170만 명의 국민이 한국에서 일어서면 크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탄 전 대사가 오늘 이봉규 TV에서 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본인이 참석한 적도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트럼프가 연설할 때 바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트럼프의 연설을 지근해서 들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본인을 밝힙니다. 그 트럼프랑 최근에 만난 게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대답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하고는 언제든 맘만 먹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중국이 여러 나라에 부정선거를 통해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차관을 이용해 금전적으로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스탄 대사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지금 자유대학의 젊은이도 그렇고 이 패널들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거 하긴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길거리 나와가지고 구호를 외치고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전 대사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국민들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들의 시간과는 다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은 완벽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 순종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계속 힘있게 싸우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와 감내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다림이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다림의 의미 굉장히 멋있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모스탄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옳고 진실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그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시간과 영생이라는 것까지 영원이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간구함으로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모스탄 대사님이 5살 때 이제 이민을 가셨어요. 그리고 학사 석사를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박사를 법학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이분이 근데 직접 이분은 이제 그 이범규 TV 거를 해설을 해준 거고 NMP TV에서 이범규 TV 거를 제가 또 직접 한번 봤더니 이범규 이분이 계속 물어봐요. 뭐 혹시 받은 거 있냐? 하나님께 들은 거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탄 대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게 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을 구하실 거라 그러셨다. 예. 그래서 이범규가 뭔가 있는 것 같았다고. 예. 그러면서 이 탄 대사님이 그 자기가 거기에 쓰임 받고 싶다고 했다고. 예.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직함 자체도 사실 국제 형사사법 그 대사 특임 대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직은 뭐 교수도 한 번 교수면 계속 교수인 것처럼 대사직은 그대로 대사라 그런대요. 전대사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은 그냥 계속 그 대사의 직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분이 또 지금 주한 그 미국 대사, 한국에 오는 미국 대사 후보 3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력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국제 형사 사법 대사를 특임 대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은 증거를 갖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참 준비돼서 이렇게 오시게 됐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그 윤 대통령 두 분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넘겨주세요. 친애하는 윤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영웅이십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옹호하고 부당한 투옥에 대해 외쳤듯이 대통령님께서 서울대학교와 인천공항에서 열렸던 행사들에서 아직도 얼마나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힘있게 지지하고 있는지 꼭 보셨었다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삶의 모든 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통령님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권자 되시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 붙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며 모스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을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모스탄 대사님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모스탄 대사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곳 서울구치소까지 찾아오시기로 한 것에 감사하고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경제적 글로벌리즘이 풍미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결국 세계 모든 국가들을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로 수렴시킬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초국가 경제 권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글로벌리스트, 글로벌 세력을 딱 겨냥을 하는 거예요. 위장된 민주주의, 부정부패 카르텔,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이들과 겨털하고 이들의 기생하는 지식산업들이 창궐하고 많은 이익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모스탄 대사와 미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이러한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편이라는 거죠, 사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표현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고 지난 겨울 저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가치는 자유수호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나는 최근 재구속되어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많은 국민들의 격려 편지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 2025년 7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통령이 지금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지금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정세를 글로벌 정세를 꿰뚫어 보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온 게 정말 그 중간에 그 기독교 장로님 그 대통령도 몇 번 있었고 사실 그랬지만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처음인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유업이 지금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들과의 싸움을 지금 싸워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로벌리스트들하고의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중국만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 내에도 글로벌리스트들이 있고 이런 세력들 국가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 가지고 나라들을 망가뜨리고 정말 엄청난 그 거짓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이런 세력을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하는 아까도 그 NMP 그 앵커분이 얘기하셨죠. 2024년 10월 달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조약을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물리적인 원래 침공을 받아야지 개입을 하게 돼 있던 거를 사이버 침공까지도 거기다 넣어버린 거죠. 그러고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12월 달에 계엄을 내렸다는 거는 이거는 연계가 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뭐 쫓기는 쪽은요 윤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 이 거짓으로 정권을 침탈한 세력이 이제는 그 수사망에 올라가지고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간 수치가 일반보다 5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이 구속은 취소돼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다 지금 뭉개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죄가 하나씩 더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세력들이 제가 그 전에 사실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올라왔던 것이 아닌데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입에서 선포되게 하셨던 것이 부정선거를 지금 은폐하는 자들, 그 자들은 죽어나갈 것이다. 근데 그 얼마 안 있다가 진짜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교인 중에 이제 그 자기가 아는 분이 진짜 그 성관이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죽었대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뉴스에 나온 사람들 갑자기 중국 출장 갔다 와서 죽죠. 막 아까 그 아리조나 그 비행기 얘기했잖아요. 그 아리조나행 비행기 대한항공이 이렇게 그 박스를 내렸어요. 그때가 12월 5일인가 그래요. 2020년. 그때 부정선거가 11월 3일 날 투표가 있었고 아직 개표 중이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박스들이 투입이 되면서 바이든 표가 수직 상승하거든요. 근데 그걸 싣고 갔던 항공편이 대한항공편이 그때 포착돼 가지고 그 소셜에 돌았는데 근데 거기 타고 갔던 사람이 중국 출장한 다음에 죽었어요. 최근에. 지금 증거은폐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같이 그 가담했던 사람들이 처참하게 지금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 은폐한다고 우두머리들은 칼날을 피할까요? 그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히틀러가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막 유대인들 죽이고 막 유럽을 다 점령하고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비참하게 쫓기다가 자살로 마감을 했죠. 근데 자살도 사치예요, 사실은. 네, 저기 엘살바도르로 가든지. 네. 이제 국제 범죄자들이 됐어요, 지금. 이제 국제 송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라고 그 국제 송환 돼 버렸죠, 진짜. 국제 감옥에 감춰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딱 그 브라질 예를 들잖아요. 브라질에 대해서 지금 관세 팡 때리면서 편지를 보낸 게 그 원래 정상적인 그 전 대통령 보우소나로를 왜 지금 있죠?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으로는 브라질은 아무것도 수출 못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편지고요. 넘겨주세요. 근데 그 모스탄 대사님이 서울대에서 연설한 거를 누가 요약을 해서 올렸던데 이 1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내란을 저질렀다. 2번 현재 대한민국은 쿠데타 상황이다. 3번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4번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 조약이 있으며 3조에 따르면 사이버전이 있는 경우 개입해야 된다. 6번 중국의 부정선거 등으로 인해 이 3조에 따라 이제 시행될 것입니다. 7번 대한민국은 미국의 두 번째 동맹국가입니다. 8번 대한민국 국민 80% 거의 90%죠. 한 89%가 80%는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고 90% 가까이가 최고 동맹은 미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9번 이 나라는 여러분께 속해 있습니다. 10번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실 거라고 믿으며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1번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뻥 때린 거예요. 와서 이거는 거의 뭐 암행어사 출도 이런 상황이에요. 거의. 네. 니네 다 죽었어 이제. 거의. 넘겨주세요. 이 트럼프가 룰라의 50% 관세 폭탄을 때렸는데 이게 전 대통령 부당 기소 때문이다. 여기 편지에 보면은 딱 그 처음 딱 얘기가 뭐냐면 I knew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보우소나로를 난 잘 알고 있고 그건 굉장한 사람으로 존경한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브라질은 왜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하냐 이런 거를 처음 딱 얘기해요. 그냥 편지에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8월 1일부터 이제 관세 다 시작된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 말로 가고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이제 지금 협상해가지고 이 관세 카드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한미일 합참의장이 모였었어요. 지난 7월 11일. 근데 이 미국 합참의장이 누굽니까? 댄 케인. 그분이 지난 6월 22일 미국이 이란에 벙커버스터 투하할 때 그 총책임자가 댄 케인 이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반도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미일 그 합참의장이 모여가지고 그날에 또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가 돼요. 지금 관세로 니네 협상해가지고 니네 잘못한 거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서 돌아올래? 그거 돌이킬래? 아니면 때려 맞을래? 이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협상하자. 근데 결국 거기서 협상 안 하니까 때려버리죠. 지금 중국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돌아오고 그 실토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협상할래 아니면은 때려 맞을래. 지금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요. 한국은 근데 동맹국이에요. 한국의 악한 자들만 그 거짓 그 침탈한 자들만 딱 뽑아내는 거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진 않죠. 근데 이제 관세로 지금 이제 하고 이제 국제 그 문제로서 이제 대북 송금이나 이런 부정선거나 다 이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막 스파이, 중국 스파이 우크라이나에서 잡혔는데 이거 정보를 또 미국에서 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곳곳에서 해외 정보국을 이제 가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예. 그래서 지금 그 부정선거 수사해라 명령해 놓고 해외 정보국을 풀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체적인 카르텔을 지금 싹 훑겠다는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슈퍼 301조 어느 나라일까요? 지난주 브라질 반미 좌파 정권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미국이 이번에는 브라질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을 적용해 브라질의 대미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치가 겨냥한 타겟은 룰라 대통령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제301조에 의거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브라질에 슈퍼 30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현지 시각 7월 15일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에게 해를 입히는 재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라며 다른 정부기관, 의회, 정책자문단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디지털 교역 및 전자결제 서비스,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및 투명성, 지식자산권 보호 미흡, 에탄올 시장 접근 제한, 불법 산림 파괴 단속 부실 등 6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아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의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브라질 정부에 서류와 증인 등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브라질 정부가 이에 응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루이스 이시나우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브라질의 부정선거와 민주인사 탄압에 대응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선거와 미국인의 기본적 언론 자유에 대한 브라질의 교활한 공격에 대해 미국은 2025년 8월 1일부터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USTR이 언급한 무역법 제301조는 1974년 제정된 법률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상품을 수입 금지하는 징벌적 법률인데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미국 정부가 이를 해제할 때까지 유형, 무형의 재화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브라질의 총 수출액은 3,370억 달러이고 이 중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401억 달러 규모의 교역 상대국인데요. 미국의 철강과 원유, 농축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브라질은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전체 수출의 12%가 날아가는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브라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브라질 경제에 타격을 입혀 룰라 정권을 흔들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함인데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브라질 국내 정치 상황과 판박이인 대한민국,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좌파들 그리고 국내 언론들은 좌파의 사주를 받으니까 룰라 대통령을 마치 아주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부패 덩어리죠. 룰라는 자기가 전 대통령을 할 때 그 국영 석유 회사의 장부를 조작해서 거기서 이제 이 비자금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에서 돈을 퍼서 이제 정치 자금 만들어서 자신의 정당을 최대 정당으로 만들고 누구하고 똑같죠 하는 내용이 뭐 그랬던 혐의로 감옥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좌파들의 총집결로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룰라 이전의 대통령은 보소나르 우파 대통령이죠. 그 우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USTR이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통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합니다라는 것이고, 자, 거기에서 어떤 걸 조사하겠냐? 6가지가 있는데, 저는 밑에 지식자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불법 산림 파괴, 이건 이제 명분이고, 핵심은 1번과 2번, 3번이라고 보고, 1번은 디지털 교육 및 전자결제 서비스. 브라질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X, 그리고 트위터죠.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검열해서 친좌파 성향의 컨텐츠나 그 게시물은 오케이 해주고, 친우파 성향의 게시물은 검열해서 유튜브 같으면 노란딱지 붙여버리고, 그리고 트위터 같으면 X 같으면 삭제해버리고, 자, 이런 검열 행위를 한다. 그게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왜? 아무나 떠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시장이 막 활성화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 때리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브라질이 일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더 낮은 특혜 관세율. 그러니까 미국에는 관세를 그대로 받고 중국에는 관세를 아주 낮춰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수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요거. 또 세 번째, 이제 여기 핵심인 것 같은데, 반부패 및 투명성. 브라질은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뇌물 및 부패와 관련한 우려를 사고 있다. 이거 이제 룰라를 겨냥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국영 석유 회사 장부를 조작해서 돈을 만들고, 그걸 이제 자기 쫄개들에게 나눠줘서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다수당 되고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고 여기에 확실하게 혐의가 나오면 슈퍼 301조 발동한다. 이겁니다. 자, 이 조사의 무역대표부 조사의 발단이 된 게 바로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죠. 우리도 받았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도 줬던 바로 관세 얼마 하겠다 하는 그 사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든 거죠. 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알고 교류했으며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매우 존경했다.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매우 존경받아온 지도자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하는 브라질의 방식은 국제사회의 치욕이다. 이 재판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마녀사냥이며 즉시 끝내야 한다. 이거 여기다가 윤석열 이름만 딱 갖다 붙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유선거와 미국인의 기본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브라질의 교활한 공격.
그러니까 불법성가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관세 50% 때리겠다 이제 뭐 이 내용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게 좀 약하지 알았어 슈퍼 301조 그래서 아예 니들은 미국에 하나도 수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브라질은 어떤 타격이 있을까? 브라질 전체 수출 3,370억 달러 중에서 중국이 28%, 미국은 12%. 그러니까 뭐 중국이 있는데 미국 뭐 어때? 뭐 안미 경중이야. 그런데 전체 교역 중에서 12% 날아가면 이거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 경제 내리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브라질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은 철강, 원유 이게 이제 주인데 브라질 없으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철강 받을 데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으면 되죠. 원유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브라질과 교역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은 타격이 없어요. 대체 국가가 많으니까. 그런데 브라질은 12% 사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권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나 연관성이 많다. 이재명 스스로도 연관성 많다고 했어요. 브라질 룰라 빗대며 증거 없이 기소했다. 나도 증거 없이 기소했는데 증거가 저렇게 많은데 증거 없이 기소했다라고 하면서 룰라도 증거 없이 기소했다. 우파 대통령이. 우리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다 하면 돼요. 둘 다 무슨 짓을 했냐? 자, 질문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봤습니다. 자신을 빈곤층, 소년공이라 주장하는가? 예스, 둘 다 예스예요. 룰라도 나도 어릴 때 정말 어렵게 살았고 어릴 때 공장 다니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부패 사건으로 기소당한 적이 있는가? 맞죠? 여기도 예스, 저기도 예스. 아까 뭐 북영석유공사 여기는 대장동 화천대유 만들어서 저수지 파서 거기다 물 확 담고 또 백현동 해서 물 더 담고 또 뭐 지역화폐에서 물 콸콸콸 담고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반미 친중 성향이냐? 뭐 도말하면 잔소리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300석 중에 167석 이거 민주당 거고 2중대 3중대까지 다 합하면 180석 훌쩍 넘죠. 여기도 513석 중에서 372석 부정선거로 대선 부정선거 예스 맞죠. 그리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는가. 자기의 직전 대통령 윤석열 직전 대통령 보선하를 둘 다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똑같아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고 이재명 자신도 룰라와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은 룰라 보유국 이기 때문에 슈퍼 301조 미국에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이렇게 요약을 해줬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요즘 이제 인터넷상에 그런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방구석 여포. 그래서 여포처럼 막 굉장한 장수인 것처럼 하는데 결국 방구석에서만 이렇게 자기 폼죄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좌파가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자기가 뭐 대단하게 된 것처럼 하지만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고 있죠.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수사망은 좁혀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다고 비행기를 납치했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고 똥을 싸놓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비춰주신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 씨가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운전하고 있는데 나라를 이제 경영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막 두드려 패다가 이제 자기가 탈취를 했는데 결국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철장에 갇혀가지고 이제 떨궈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어떤 분은 거의 뭐 이 다른 분들인데 시리즈처럼 꿈을 꿨어요.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막 이 사람들이 막 운전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 자동차를 멈추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관세가 8월 1일부터 이제 부과된다 그러죠. 그 전까지 너희 협상할 거야 이거예요. 협상할 거야. 이제 협상 안 하면은 이제부터는 칼날이 내려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지난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또 필리핀계 미국인으로서 이제 선지자로 쓰임 받고 계시는 마폴로니아 그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오셔서 얘기 나눠줄 때 6월 15일 주일날에 이렇게 인천공항에 딱 랜딩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세 개의 그림자가 한국을 덮친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이제 매니플레이션, 이제 조작하는 영. 세 가지 영이 그림자가 한국을 덮어서 한국이 지금 어둠의 때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그림자를 이제 일으키셔 가지고 이 새 그림자를 이제 처리해 버리시는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누셨는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5절 말씀처럼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또 다른 환상에서 뭘 보셨냐면 90년대에 한국의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갉아먹고서는 그러고서 그 이후에 전 세계로 나간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사실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 부정선거 이런 카르텔 나중에 이제 영상 하나 보실 건데 부정선거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이 글로벌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카르텔을 하기 시작했냐면 소련의 붕괴 시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편지에서 얘기했죠.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기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배신을 당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이것을 다 악용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그때 89년 그때 소련이 91년에 붕괴됐네요. 8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 흐름이 생겼는데 그 전에도 뭐 군데군데 있긴 했죠. 근데 글로벌하게 생긴 게 그때인 거예요. 근데 글로벌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는 90년대 말에 IMF가 찾아왔죠. 그러고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부정선거 시스템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부정선거 시스템으로 갉아먹은 것이 A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갔어요. 이렇게 메뚜기 떼들이 갉아먹고 전 세계로 간 건데 하나님 그거를 회복하시겠다. 소탕하시는 거예요. 지네들이 뭐 다 갉아먹고서는 배 두드리고 좋아라. 자기네들이 다 차지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남한산성에 있는 건데 남한산성의 그 수어장대라고 이제 남한산성이 이제 좀 위기시에 이렇게 대통령 그 과거에 왕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있었던 그런 그 남한산성이 거기에 이제 그 요새였죠, 요새. 근데 거기 중에서 이제 대통령을 지키는 왕을 지키는 그런 곳이 수어장대예요. 근데 거기 수어장대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가셨던 것을 기념해 가지고 기념 식수가 거기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이제 요 집회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 남한산성 올라가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늘로부터 이 금기름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이 기름이 이제 거의 고체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오는 시간은 굉장히 느려요. 근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을 향해서 이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재헌국회 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며 시작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이 뿌리를 뽑아내고서는 이 좌파들이 우리나라의 그 메뚜기 떼처럼 완전히 갉아먹고 이제 뿌리 뽑아버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기독교 입국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며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아무리 날뛰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처단하실 때가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좌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들이 처리되는 게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까지도 물질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것이 더 먼저 되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아주 뚜렷하게 봤죠. 아니 코로나 질병이 무서워가지고 혹은 탄압이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내려놓을 거면은 그 예배가 그것보다도 가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이런 믿음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냐는 거죠. 물질을 더 우선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뭐 더 이득을 볼까? 내가 이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저걸 놓치면 어떡하지? 그럼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예배 공부하는 거 뒤처질까 봐 예배를 안 드려. 그 사람들은 물질이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부여자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무기력하면은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잠시 전 세계를 통치하려 할 것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짐승의 우상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드니까 먹을 거 못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고서는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테스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든 자 없게 그들 가운데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다 돌보셨다는 거,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걸 진짜 믿으시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광야에서 안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입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세상을 신뢰하느냐 마지막 때 딱 그 테스트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코로나 때 깨졌어요. 지금 좌파 정권 들어서면 깨갱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부월 9일 아까 말씀드렸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라고 약속의 땅에 그 12명 뽑아서 갔더니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저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비판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 결국엔 그날이 치욕의 날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파괴되는 날 아부월 9일, 또 로마에 의해서 성전 파괴되는 날 똑같이 아부월 9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그 믿음. 저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아멘.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총칼로 위협한다 그래도 우리는 영생하잖아요. 진짜 믿으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기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메뚜기야 느치와 팥중이야 황충이 갉아먹은 거 다 회복할 것이다. 아멘. 아무리 글로벌리스트 무슨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들은 안 죽습니까? 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90이 넘었는데 살아있어요.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죠, 그 사람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돈을 막 나라를 그 위험에 빠뜨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돈 가지고서 미디어에 막 투입해가지고 거짓 풍설 퍼뜨리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죠. 한국의 조지 소로스와 같은 사람이 그 JTBC 회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거짓 풍설 퍼뜨려 가지고서는 뭐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뭐 자격 없는 사람이 고쳐줬다느니 그 사람은 태블릿을 쓸 줄 몰라. 그리고 그 태블릿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개통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증거라고 JTBC에서 보여준 화면은 태블릿 화면이 아니라 PC 화면이에요.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사람들이 속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전 세계적으로 IQ 막 높다고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속나 몰라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하면 오히려 잘 속아요. 자기가 안 속을 줄 아는 사람이 잘 속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타짜 얘기 드렸잖아요. 그 손이 눈보다 빠른데 눈 뜨고 코 베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은 패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진 않아도 마귀도 오래 살아가지고 지식이 높아요. 사람보단 높아요. 그리고 영역이 있어요, 마귀도.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빛으로 빛나야 돼요. 어둠의 때에도 다른 데 뭘 의지할 것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때 그 고성에, 강원도 고성에 있는 이승만 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얘기는 드렸었어요. 이 마폴로니아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이분이 그 대통령이 이제 옆모습으로 찍힌 사진인데, 환상 가운데 이분이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초대 대통령의 꿈과 비전이 부활됐다. 아무리 그 뿌리를 잘라내고 그것을 고사시켜 버리려고 얘네들이 했는데, 약한 세력들이, 그게 죽었던 것 같았었지만 부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75세의 대통령이 되셨어요. 75세가 아니라 73세죠. 네. 73세였나? 네. 그래서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들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근데 이러한 대통령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편지처럼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온 거죠. 이게 참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주님의 유업이 부활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수립 선포하고 농지개혁도 하고 의무교육도 만들고 다 이런 기반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놓게 하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된 거죠. 그 축복, 그 혜택을 다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그리스도께 꽉 붙들려서 다시 종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려고 마귀가 그렇게 발악을 한 거죠. 넘겨주세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바깥에서의 공격도 있었지만, 그 같은 당, 자유당 내에서 그 다음 후계자가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 인해서 이 유업이 사실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자행한 이 이기붕 씨 별장, 보통 이승만 별장, 셔우돌 별장 이런 데까지 여기 안 가거든요. 이번에 갔어요. 가지고 이걸 끊는 기도를 한 거예요. 끊는 기도를. 그래서 회개하고 압살롬의 영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고, 그러한 역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 증표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준 게 있는데 보안상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히 나왔고 기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여태까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하면 음모론자다, 뭐 좀 정신 이상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드디어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증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음모론자다, 정신 이상자다, 또라이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자, 그런데 이런 증거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지난 2020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자행된 광범위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 법무부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 투표를 한 외국인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주류 언론에 의해 오랫동안 음모론으로만 매도돼 왔던 부정선거가 미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지난 2020년과 22년 선거 때 미국 시민권자가 없는 자들에 의한 불법 투표가 자행되었으며, 현재 100여 명 이상의 외국인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현지 시각 7월 16일 밝혔습니다. 팩스턴 총장은 2020년 11월 대선 당시 텍사스에서는 1,100만 명이
2022년 중간선거 때는 8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당시 투표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 100여 명이 각각 200표 이상의 투표용지를 사용해 불법 투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표용지가 가장 광범위하게 등장한 곳은 휴스턴이 있는 해리스 카운티였는데요. 텍사스주 검찰은 과달루페, 카메론, 이스트랜드 카운티에서도 불법 투표용지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카운티는 텍사스주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자 최근 미 연방당국이 체포한 중국 직파 간첩들의 활동 거점이 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 곳인데요. 텍사스주 당국은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자들의 국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황상 중국인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서 밀수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우편 투표를 신청하거나 투표 당일 여러 차례 투표하는 방법으로 불법 투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팩스턴 총장은 비시민의 투표는 불법이며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 선거들에서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범인들을 특정해 기소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주류 언론들, 증거와 범인 앞에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동안에 덮으려고 했던 자들은 공범으로 이제 처벌되게 됩니다. 예, 이거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그 고성에 갔을 때 이제 고성 통일전망대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같이 했는데 바로 보이는 데가 이제 북한 지역이죠. 고성이 제일 위로 올라가 있고 이 바로 이제 북한이 보이는 이런 곳인데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제 그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양쪽 끝에는 이제 그 네팔 선교사님 부부고 그 가운데가 이제 그 네팔 선교사님 부부 중에 이제 그 아내분의 어머니시죠. 예, 우리 그 계속 기도 같이 오시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신데 한국 그 기도의 어머니하고 왼쪽에는 이제 한국 분이시지만 일본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가 계시다가 하나님이 근간에 이제 통일을 준비해라 그래서 DMZ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지금 DMZ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가 이제 유대인 미국에 사시는 유대인 그 분이신데 그 굉장한 그 중보기도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그분하고도 같이 동역했던 그 이제 중보기도자인데 이분이 같이 가시게 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이전 세대를 좀 존중하고 그 축복하는 이제 뭐 세족식은 못하지만 이제 좀 발을 이제 잡고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좀 선포하실 거 있으면 선포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이 유대인 중보기도자분이 이 북한 지역을 향하여서 갑자기 예슈아를 외치는 거예요. 예슈아라고 외치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강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이 왼쪽에 그 네팔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생수가 펑 터져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새롭게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처럼 생기가 사바오트 불어와서 죽은 자를 살아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되어나니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제 성령의 군대로 일어나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10절에 나오죠. 이 명령대로 되어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절에 바로 이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온 열방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질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열방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경배의 장막 부흥성회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2일 7월 2, 3, 4 3일 동안 하면서 굉장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경배를 할 때 정말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처럼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그 강사로 오셨던 코스타리카의 제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중에 성회 중에도 많은 정말 놀라운 예언들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좀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이분은 이제 듣고서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 정권이 바뀌게 될 것이다.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거는 사울처럼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에게 눈치 보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그러는 상황에서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가주 저가 누군데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가죠. 근데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워. 그거 다 떨쳐버리고 그냥 자신 하던 대로 물맷도 들고 갑니다. 그러고서 딱 선포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진짜 그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같이 위협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죠.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을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도 하나님이 이런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주셨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해 드려야 되고 우리도 정말 다윗과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그 동편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나서 이 악한 세력들을 깨트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그 예수님의 원수들이 발판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떨궈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12장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고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결국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완전히 이제 용 그 사단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떨굴 때가 와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날에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21일 동안 바사의 군주에 막혀가지고 가브리엘이 오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를 끊임없이 하니까 미가엘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 바사의 군주를 제압하고서는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오게 되죠.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미가엘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늘의 시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 시온에서부터 이 땅의 시온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지역들이 이제 탈환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정말 미개했던 나라, 정말 그 종들은 짐짝 취급하던, 물건 취급하던,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취급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정말 선진국 같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정말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바꾸면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우리나라가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힘을 잃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뚫려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초반에는 평양 대붕이 있었음에도 부패한 그러한 정권 가운데 일제 그 식민 지배를 막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일제 식민 지배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만세 운동도 하고 이제 독립 투쟁을 해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승만 박사님이 해외에서 투쟁하면서 준비돼 가지고 미국의 도움으로 이제 일본이 제압이 되고 광복을 얻었을 때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시작되게 되었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전투의 날을 얘기해요. 주의 권능의 날이 원어적으로는 전쟁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주의 군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날에 주의 군대가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게 새벽의 태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슬 같은 수없이 방울방울 아침에 맺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것입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마지막 그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마귀는 이 군대가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고 있고, 이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 교회 그렇게 매갈이 없이 믿음 없이 하는데 어떻게 군대가 일어납니까? 다윗과 같이 서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용맹함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옥석이 가려지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 때 오히려 단련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서 젊은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정말 희망입니다. 그들이 이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금 계속 외쳐가고 있어요.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그냥 중국에 속국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대통령께서 용기 있게 결단하셔서 계엄을 선포했고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근데 그 투쟁을 계속 해가고 계시고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가 아이러니하게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의 국민인데, 경호처와 경찰이 싸우면 죽게 되는데,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스스로 가겠다.
그때부터 더 들불같이 이 청년들도 일어나고 뭐 전한길 뭐 강사 같은 분들도 그때 윤 대통령한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새 역사를 이뤄가고 계세요. 이미 그 위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됐고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이거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동트는 쪽, 우리 이스라엘에서 감람산 쪽인데 이게 성전산에서 보면 감람산이 동쪽이죠. 동쪽으로부터 해가 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온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동쪽, 육지로는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게 한국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군대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동쪽 끝에 뭐 바다 건너는 일본도 있고 그런데 이 동쪽으로부터 쭉 이 나라들 다 뚫고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뚫어야 될 게 중국만이 아닙니다. 다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뚫을 수 있습니다. 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이슬람 것까지도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이미 10년도 더 전에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 그 릭라이딩스 목사님을 한국에 초청케 하셔서 그 릭라이딩스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제 이 동아시아에 일본 이런데 그 신도이즘 그 조상숭배 우상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불교의 진을 무너뜨리고 저 남아시아의 힌두교의 진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이슬람의 진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향해 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큰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기를 대언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창을 뚫어야 된다. 계속 박성규 사님도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동쪽에는 주로 이제 불교의 진이고 이제 서쪽에는 이제 그 이슬람의 진인데 뭐 여기 뭐 중간에 힌두교의 진도 있고 동쪽에는 또 그 신토이즘의 진도 있는 거죠. 이 지역이 정말 마지막 이제 격전지예요, 격전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전쟁은요, 그냥 단지 정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누가 통치할 것이냐? 결국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먼저 나타나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이지만 그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에 착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 랜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지금 예루살렘 위에 이슬람 사원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거 무너질 겁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될 거예요. 그리고 잠깐 적그리스도가 침탈을 할 것이지만 적그리스도는 패퇴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열방을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떨구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글로벌한 전쟁, 쟤네 글로벌리스트입니까?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는 글로벌만이 아니라 헤븐,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이죠. 그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차별성이에요. 마귀가 그들을 영감을 준다 그래도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중국은 이제 분열될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중국에 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이제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국 국방수권 법안이 좀 볼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을 한국 주둔 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주둔 미군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규모 감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작권 전환 말도 꺼내지 마라. 이건 리짜이밍을 겨냥한 거죠. 이 리짜이밍이 지금 온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비참하게 실패할 겁니다. 전부 다 버림받을 겁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주한미군과 전작권 전환 금지 이게 사실상 맨 처음 나와요. 이 문서에. 이 문서 보면 이제 표지가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짧은 서문이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부 예산도 국방 예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 구성이 한 3분의 1페이지. 그 다음에 메이저 하이라이트라고 달아놨어요. 그게 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의 하이라이트는 주요 대목은 이거다. 이게 6페이지인데 이 메이저 하이라이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첫 대목이 국방개혁 방법론이에요. 정식 제목은 효율성과 재산업화를 위해 국방부 개혁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업화, 리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 뭐냐? 지금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기술 발전의 바탕을 둬서 무기와 군사 사상, 군사 전략, 군사 작전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되잖아요. 이거를 체계적이고 표준화시키고 양산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인더스트리얼라이즈라는 건 결국 뭐냐면 체계화, 표준화, 양산화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하이라이트의 이 방법론이 첫 대목인데 두 번째 대목이 인도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이야 뭐 하는 얘기니까 어떤 굉장히 일반론적 얘기니까 뺀다면 인도태평양이 실제적으로 첫 대목이란 소리죠. 그런데 인도태평양 파트에 제일 처음이 주한미군과 전작권 전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서의 제일 처음이 주한미군과 전작권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서 구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문이 재밌습니다. 서문이 한 페이지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가 할당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한 페이지가 꽉 차질 않았어요. 이게 서문 전체예요. 그러면 서문도 앞에 뭐 너스레 떠는 얘기, 도입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지금 박스 쳐놓은데 이 패러그래프가 진짜 이제 첫 패러그래프인데 이 패러그래프가 뭐라고 되어 있냐? 살벌합니다. 지금 미국은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위협 환경에서 움직여야 한다. 크링크로 이루어진 침략 추축국들, Axis of Aggressors를 마주하고 있다. 침략 추축국들은 세계 여러 전구에서 날뛰고 있다. 침략 추축국들은 무기, 자원,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때 침략 추축국에서 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입니다. 북한이 들어갑니다.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의 목표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의 안보 위협 중 상당수는 과거의 안보 위협들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AI, 드론, 극초음속 무기, 6세대 군용기, 우주기관 무기 등이 무력 충돌의 근본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신기술에 바탕한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군사사상, 새로운 군사전략, 새로운 군사력을 빨리 구축해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 침략 추축국들, Axis of Aggressors,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크링크, 전체주의 쿼드. 얘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이 문서 서문의 핵심 몸통이 이 얘기입니다. 예, 문서가 아주 살벌해요. 여기가 뭐냐? 메인 부분이 뭐냐? 인도태평양입니다. 인도태평양 딱 들어가면 저기 제목 보시고 제일 첫째 그 점 찍어서 얘기한 건 뭐냐면 태평양 억제력 구상에 관해서 전체적 구상에 관해서 이 구상하려면은 이 구상 기획하는 데도 돈 들어오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그 돈 신청해라라는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 처음은 뭐냐? 바로 주한미군이에요. 전작권이고. 주한미군 감축 안 된다? 전작권 전환 안 된다? 이런 짓 하려면 먼저 어쩌고 저쩌고 얘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 보면 한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의 미군의 배치 태세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한반도의 미군의 배치 태세라고 표현을 해요. 한반도 전체를 보겠다 이거지. 북한도 여차하면 들어가겠다 이거죠. 북한 자유화를 염두에 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그냥 묻지마 인정하던 그거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살벌한 겁니다. 그 읽어드릴게요.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미연합사의 Combined Forces Command라고 딱 나와요. 연합군이다 이거야.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 통제권의 변경을 금지한다. 이러한 변화 조치를 취하려면 국방장관이 해당 변화가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의회에 보증해야 된다. certify 해야 된다. 보증할 길이 있나? 임명적인데 내일 모레면 바로 해고될 수 있는데 설사 그같이 국방장관이 보증하더라도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각각 해당 변화에 수반되는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한미군 건드릴 수 없다. 완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작권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사실은 이거를 왜 깊게 보게 됐냐면 시청자님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정중한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국방수권 법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 저는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매년 나오는 법안이고 당연히 매년 법안에서 주한미군 얘기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분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들여다보고 나서 아 이거는 한번 다뤄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조탄 해석. 저도 이거는 좀 일리가 저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지금 헤그세스가 이게 상식적인 의미에서 국방장관 깜냥이 아니거든. 대령인가 중령 출신 아니에요. 특수부대. 그리고 앵커 했었고. 그런데 헤그세스를 그때 데려다 놨을 때 그래서 막 문제 불거졌을 때 제가 그런 말 했죠. 저 사람이 깜냥은 안 되는데 스펙으로 보면 저런 사람을 와서 미국 국방부라는 게 300만 명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문관까지. 세계 최대의 조직이에요. 그 층층시야 관료 조직을 뒤집어 엎고서 뭔가 변화를 하려면 저런 사람이 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헤그세스가 와서 국방개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F-47 6세대도 결정을 했고 FA-XX 해군 6세대는 스탑시켜놨고 그 다음에 B-21은 더 많이 한다 그러고 골든돔 우주의 군사기지 우주에서 요격 미사일 날리는 거 그 다음에 우주에 벌떼 통신위성 까는 거 우주에 벌떼 감시 정찰위성 까는 거 골든돔을 추진하고 있고 뭐 굉장히 그 한국과 이제 조선 쪽 군함 조선 쪽 추진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전에는 입대를 할 때 저기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흑인이라든지 여성의 이렇게 그 승진이나 보직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DEI를 묻는다고요. 그 좌빨 해체주의에 관한 관점을 강요를 해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거 없앴더니 지원자가 끌어넘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와요. 헤그세스가 한 일이야. 그렇게 칼질을 하고 있는데 개혁 칼질하고 있는데 개혁 칼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칼질 잘못하면 손도 베고 그러잖아. 잘못 엇나가가지고 주한미군을 건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그렇게 엇나가게 할 수 있는 거 저 자리 별자리는 아닌데 뭐 명색은 국방전략 뭐 차관본가 그런데 저거 뭐 힘도 못 쓰는 자리고 엘브리치 콜비저 듣보잡 관종이어서 인망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 아니야. 듣보잡 관종 엘브리치 콜리가 또 황당한 소리 할까봐 이제 의회가 선제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건 해석이 가능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해석은 뭐냐. 진짜는 리짜이밍과 더블당이 종종 발작을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레드라인이에요. 주한미군을 한국 주둔 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주둔 미군이라고 써 있잖아요. US Forces Postur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아니라 그 얘기 뭐냐면 북한 자유화 옵션을 암시한 거지. 야, 너희 까불지 마. 우리 지금 큰 그림 그리고 있어. 그 다음에 전작권 전환은 입도 뻥끗하지 마. 전작권 전환하려고 하고 주한미군 건드리려고 그러면 국방장관이 인보증 써야 돼. 인보증을 어떻게 쓰나. 서티파이 국방장관이. 그 다음에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각각 독립적 보고서를 내야 돼. 그런 변화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험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하지 말라는 소리지, 금지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다 여기 입에 자꾸 채워놨으니까 너 여기는 다 자꾸 채워놨거든. 이제 문제 일으키면 네가 일으키는 거야. 너 문제 일으킬래 안 일으킬래? 칼날을 딱 들이댄 거예요. 리짜이밍과 이 더블당에. 그러니까 이 눈치 까고서 납작 엎드렸잖아요. 위성락이가. 전작권 협상 현재 진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협상 카드 아니에요? 카드로 써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착해지죠. 자, 그래서 온건으로 이제 옮겨타서 온건 현실주의입니다. 근데 저 이재명에는요. 저 리짜이밍은 CSC의 온건 현실주의입니다. 이러고 이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DJ의 변신처럼 리짜이밍도 변신에 대성공할까? DJ의 변신은 성공했지만 리짜이밍의 변신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 이유 첫 번째 이유. DJ는 묻지마 선상님 사랑해요. 우리 선사님께서 호남 말로 빗자루를 빗주락이라 그러죠. 빗주락을 쳐들고 요놈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세요 하면은 우리는 뽑는단께요 라고 광주분이 말씀하는 걸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묻지마 선상님 사랑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이념이 없어. DJ 때는. 근데 리짜이밍은 뭐야? 온갖 잡동사니 반미춘 중, 온갖 잡동사니 반문명 해체주의. 게다가 호남도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념화돼 있다고요. 그래서 으스스할 때가 있어요. 호남에서 이념적 성향, 반미 친중 성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호남 분들이. 저 으스스하더라고요. 아니 일반 생활인인데 왜 저렇게까지 가 있지? 두 번째 실패 이유. 리짜이밍은 체급 자체가 DJ랑 다르죠. DJ는 괴물이에요. 천재고. 리짜이밍은 왜소하죠. 그 체급이 다르죠. 세 번째 실패 이유. DJ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시대가 미국이 서방이 유럽이 미칠 듯한 중국 사랑으로 고속 질주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DJ가 성공할 수 있지. 그 노벨상까지 거머쥐고 노벨 평화상까지. 그런데 미국은 지금은 살벌한 반중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잖아. 이제 유럽도 그렇게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짜이밍의 온건 현실주의 코스프레가 성공할 수가 없어. 변신을 해도 아무도 너 잘했다, 대단하네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네. 지지 기반은 저것이
권력을 잡더니 사람이 변했어. 저거 좀 한 수 가르쳐 줘야겠는데? 이렇게 나올 거고. 중국은 야, 제가 왜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었냐? 쟤 우리 충성파였잖아. 이렇게 나올 거고. 미국은 쟤 말이야. 그 주변 사람들 봐봐. 전부 반미 활동하던 애들이야. 쟤들은 뼛속까지 아주 썩은 애들이야. 이상한 애들이야. 그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머리에 꼭 꽂고서 춤을 추는데 아무도 그걸 이쁘다고 안 봐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두 경멸받고 버림받아요. 물론 백모 같은 사람은 여기에 낄 제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뺐습니다. 또 우리 자유공화 쪽은 아직 여기에 뺐어요.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예, 리짜밍 씨. 예.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처량할 때도 있는 거죠. 예. 사실 실제 전체 이렇게 좀 넓게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그 국가수권법안 미국의 이제 그 안보 전략이죠. 그거를 의회에서 이제 만든 거가 이제 한반도 주둔 미군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북한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 지역을. 그리고 그 해군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 주한미군 이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 그렇게 중국을 어떻게 보면 다룰 수 있는 그 전략 기지와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려는 거는 이제 어쨌든 북한을 중국과 떼어놓고 이 북한 지역까지 한반도 전체를 이제 미군의 그런 그 동맹 가운데 같이 들여놓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쪼개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펼쳐져 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북한 지역 지금 막 수용소에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을 가둬두고 막 이렇게 잔악하게 하고 있는데 빨리 이제 자유케 되는 날이 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지역들 정말 이 동쪽으로부터 이제 북한도 뚫리고 중국도 뚫리고 이제 저 이스라엘까지 우리 전진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까 그 마폴로니아 이분한테 하나님이 6, 7, 8, 9, 4개월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변화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6, 7 이제 2달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8, 9 2달 남았어요. 이제 8, 9, 8월 1일부터 지금 관세 이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 그 전까지 협상 안 하면은 이제 그대로 그때부터 칼 내릴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그냥 나라들 괴롭히려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로벌 카르텔들을 지금 겨냥하고 있고 그래서 악한 그 독재 시스템들을 지금 또 겨냥해 가지고 또 특별히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이런 칼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합참의장들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공고히 해가고 있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6월 13일 날 이란을 공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걸 묵인해 가지고 그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그 10일 만에 6월 22일 날에 벙커버스터까지 미국이 투하해 주면서 딱 이란을 손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12일 만에 이제 휴전이 됐어요. 근데 그 불씨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타격을 줬지만 사실은 너무 깊숙이 있는 거는 못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마 지연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에선 그 보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축 우라늄 다 제거 못했다. 그래서 핵을 다시 재개발하려고 하면 이란은 치겠다. 이제
정상회담 다시 갔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새어 나온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핵개발 재개시 이란 치겠다는 네타냐후에 반대 안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도 몇 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은 아마 다시 불이 붙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지금 붙었어요. 또 시리아 지역 내에 두루즈족이라고, 두루즈가 그 모세 장인 이드로를 이렇게 자신들의 선조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뭐 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루족이거든요. 그래서 드루족은요 이스라엘과 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도 드루족이 살고 이스라엘 바깥에 그 시리아 쪽에도 사는 드루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내에 사는 드루족은 이스라엘 군대에도 입대합니다. 그래서 같이 싸워요. 같이 함께해요. 근데 시리아 쪽에 있는 드루족이 이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싸워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하고도 지금 붙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 중동 정세도 지금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휴전을 해놨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동아시아도 굉장히 지금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중국이 지금 쪼개져 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런 부정한 세력들 이제 소탕되는 상황, 그런가 하면 일본에는 지금 지진이 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모든 것들, 자연적인 것 이전에 사실 이 영계의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의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도로 먼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워낼 수 있으면은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신속하게 그 일들이 정돈되어질 수 있는 거고, 이 기도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당하고 계속 종살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